안녕하세요.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봉남입니다. 오늘은 도로 중에서 교차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특히 교차로 영향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 이제 교차로인데요. 그 인근에 있는 토지는 아주 이제 좋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까지는 그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해서 교차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법에 의한 그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중심으로 교차로 영향권 그리고 교차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교차로 영향권과 관련된 교차로 인근의 연결 금지 구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이제 이 규칙은요, 이제 본문과 그리고 이제 본문 14조까지 있고요. 좀 부칙, 별표, 서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 보면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서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설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도로법 제52조는 이겁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52조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인데 이 법에 따른 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면요, 2조. 다른 거는 뭐 생략하고요. 교차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5호가 이제 교차로고 6호가 원래는 이제 교차로 영향권이란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2014년 12월에 삭제를 했습니다. 교차로란 뭐냐? 세 갈래 교차로, 네 갈래 교차로, 회전 교차로, 입체 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허가의 신청 쪽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6조인데요. 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은요,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곡선 반지름 280m, 그 다음에 2차 도로인 경우는 140m 미만의 곡선 구간 안쪽 차로에는 그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최소 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서 시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안쪽 곡선 구간에는 연결도로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단 기울기가 평지는 6%, 그 다음에 산지는 9%를 초과하는 구간도 연결도로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호가요. 이 3호가 이제 교차로 영향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잠시 후 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는 삭제됐고요. 5호는 터널 및 지하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설계 속도가 60km 이하인 경우는 300m 이내의 구간에 연결도로를 설치할 수 없고 설계 속도 시속 60km 초과하는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350m 이내의 구간에는 이제 연결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그 다음에 버스 정차대, 그 다음에 측도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이 6가지 구간 중에서 지금 오늘 설명할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이 3번입니다. 3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도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 구간 이내의 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반 국도와 지금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2차선 이상의 도로, 그 다음에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인 도로, 이런 도로들이 일반 국도와 연결해서 교차로를 형성을 할 때에는 일정 구간을 연결 구간을 금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별표 4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해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표 4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시면요, 이게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입니다. 별표 4에는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정 기준을 보면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속 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는 평면 교차로. 그러니까 평면 교차로는 이거죠. 변속 차로가 없어요. 그리고 변속 차로에 설치 계획도 없는 이런 교차로죠. 이런 교차로에서 일정한 그 제한 거리를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제한 거리.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두 개가 교차하는 이런 교차로에 이런 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 좋다 그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설치 연결 금지 구간을 잘 살펴보고 땅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계 속도와 제한 거리의 최소 길이가 있는데요. 설계 속도가 50km, 60, 70, 80km 구간일 때 그 밖 그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 거리를 40m, 60m, 85m, 100m 이렇게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제5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지역, 이 지역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든가 2단계 집행계획 수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따른다는 건데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면을 한번 보면요. 변속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죠. 자, 연결금지 구간. 자, 제한거리를 이렇게 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제한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속 차로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입니다. 평면교차로는 20m 정도 최소 길이입니다. 최소 길이가 20m 정도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요. 이거죠. 자, 변속 차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데, 자, 변속 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속 차로 한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제한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체교차로입니다. 입체교차로인데요. 입체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로 4차선 이상일 경우 60m, 2차로인 경우는 45m가 최소 제한길입니다. 연결도로를 다른 도로와 연결도로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입체교차로죠. 자, 하나는 위로 지나가고 하나는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입체교차로에는 반드시 이렇게 도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하고 감속차로, 가속차로, 그리고 제한거리까지 이렇게 두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제한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제한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 있는데 바로 교차로 옆에 이런 땅이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큰 도로 옆에 붙어 있구나,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연결 금지 구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 큰 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맹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표에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51조 1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제한구역, 거리 제한을 두는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따라 정비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나 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일반 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바로 이러한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표인데요. 이 별표에서 이제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특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경우, 도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퉁이만 있겠죠. 이렇게 모퉁이만 있는 거고, 이 제한거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한거리,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지만 이 제한거리는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거리를 두고 이 교차로 영향권을 보는 거는 주로 이제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 이런 등지에서 국도와 그 다음에 이런 최소한 그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도로들에서 연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도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임의로 한번 봤습니다. 이 38번 국도입니다. 이거 안성인데요. 38번 국도에 보면은 38번 국도와 329번 도로가 연결되는 바로 이게 교차로겠죠. 교차로인데 여기 이제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도로에서 보면 이 큰 도로에서 38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지금도 좋은 토지이지만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그러나 교차로 영향권 때문에 이 도로는 이 정문이, 출입문이 이 뒤로 나 있습니다. 이 뒤로. 자, 보시면요. 자, 여기는 전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입을 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전부 다 막혀 있고, 여기서 바로 진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차로 영향권 때문에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도로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땅은 이 큰 도로에 38번 국도에서 진입하지 않더라도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요. 뭐 어디를 볼까요? 자, 좀 가보면 여기 좀 아까 평면 교차로를 봤으니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입체 교차로입니다. 입체 교차로인데요. 자, 38번 국도와 333번 지방도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네요.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인데요. 이런 교차로입니다. 입체 교차로인데, 입체 교차로에서 이제 잘 보시면 입체 교차로 영향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지만 이제 이런 도로들 직접 진입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건 기존에 있었던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만약 안 되겠죠. 여기서 바로 진입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땅이 되지만은 교차로 영향권 때문에 제한거리가 있는 거죠. 제한거리, 거리 제한이 있는 겁니다.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접 진입이 되질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뭐 허가가 나겠느냐? 허가가 절대 나질 않습니다. 이런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큰 도로들이 교차하는 교차로 옆에 큰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좋은 땅이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땅을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영향권,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 구간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용어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 그러니까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해 차량 운행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 교차로 영향권인데 교차로에서는 일정 거리를 다른 시설과 이렇게 연결 허가를 금지하는 구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 도로와 비도시지역 도로를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도로라고 하면 이제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녹지도 있습니다만은 녹지지역은 비도시지역과 같은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도로이냐, 도로법상의 도로이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일 경우는 교차로 영향권이 없고 모퉁이만 있겠죠. 거리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그런 곳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법상의 도로일 경우는 교차로 영향권이 있고요. 영향권 범위 내에서는 진입로 연결이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도시 지역 도로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차로 영향권 이외에도 설치 제한 거리도 있습니다. 아까 그 별표 4에서 보셨듯이 이 별표 4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일반 국도와 아래 가라 어느 하나의 도로에, 그러니까 일반 국도와 이 4개 중에 하나의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듯이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지 구간 이내에는 다른 시설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지 못한다,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도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면도 중에서 2차로 이상, 2차선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인 도로 또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도와 가번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연결한 교차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농어촌 2차선 도로의 면도나, 그 다음에 2차선 도로 이상이며 그 차도 폭이 6m 이상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형성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거리 제한을 둔다, 제한 거리를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변속 차로가 없는 평면 교차로입니다. 변속 차로가 없는 평면 교차로에는 이렇게 설계 속도에 따라서 40m에서 100m까지 제한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제한 거리의 최소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뭐 100m가 될 수도 있고, 뭐 40m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교차로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변 땅들, 이 정도 땅에 있느냐, 이 정도의 땅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뭐 이쪽 바깥에 있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변속차로가 있는 평면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변속차로가 없는 경우, 변속차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감속차로와 회전차로, 가속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한 거리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은 한 20m 정도를 최소 20m입니다. 그러니까 30m, 40m, 50m, 100m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 교차로죠. 입체 교차로도 4차선 이상이냐 2차선이냐에 따라서
60m, 45m 제한 거리의 최소 길이입니다. 이 정도 제한 거리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 입차교차로 마찬가지입니다. 4차로일 경우, 2차로일 경우 이렇게 제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는 교차로 영향권과 그 설치 제한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설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지자체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한 후에 그 토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도로 중에 교차로 영향권, 교차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